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판사 이한영 구에 강신지는 황남용을 대법관으로 만들고자 하면서도 한영에게 복수를 하라며 황남용의 아들 황태성의 취업 비리건을 던져줬습니다. 이에 한영은 이 역설 안에 숨겨진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여겼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강신진이 숨기고 있는 그 역설 안의 진짜 속셈에 대해서 토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30억 대사기 프로젝트 미라클 아시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부터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김진아 검사의 상사인 마강길 부장은 어찌된 일인지 투자 사기꾼 아시아 미라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김진아에게 제보 내용이 든 USB를 던지고는 기동대와 함께 미라클 아시아를 치러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그 시각 이성대는 비자금 통장에 든 돈 30억 전부를 투자하기 위해 석종호를 찾아갔고 이것저것 물으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다행히 김진아가 기지를 발휘해 한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간을 끌었지만 마강길 부장이 김진아 검사와 함께 미라클 아시아에 들이닥치기 전 석종호가 얼른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들 긴장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결론만 말하자면 마강길 부장이 미라클 아시아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지문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성대가 찾아간 미라클 아시아의 주소와 마강길 부장이 알고 있는 미라클 아시아 주소가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사실 마강길 부장에게 미라클 아시아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은 바로 한영이었습니다. 한영은 이성대가 30억을 사기당하고 나면 박철우가 자신을 공사친 거라며 물고 늘어질 것을 우려했어요. 특히 이성대는 박철우에게 자신이 투자를 조금 했으니 사기꾼들을 치기 전에 꼭 언지를 달라고 부탁까지 했기 때문에 박철우가 이성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도 없었죠. 이에 한영은 박철우가 아닌 다른 검사를 이용해 미라클 아시아를 치게 하도록 만들고자 마강길 부장의 손에 미라클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USB가 들어가게 한 건데요. 승진하기 위해 어떻게든 큰 건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마강길은 이게 다 한영이 짠판인지도 모르고 신나서 김진아에게 너의 이름도 올려주겠다며 미라클 아시아 사무실을 치러 간 거였죠. 하지만 30억을 사기당한 이성대가 받은 미라클 아시아 명함에 있는 주소와 마강길이 알고 있는 미라클 아시아 주소가 전혀 달랐던 건데요. 그렇게 한영은 완벽한 판을 짰고 결국 마강길은 미라클 아시아를 치지 못했고 석정호는 당연히 잡히지 않았으며 이성대는 비자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 30억 전부를 날립니다. 이후 이성대는 박철우에게 도대체 왜 미리 언지를 안 줬냐고 따졌지만 박철우는 마강길 부장님이 갑자기 껴서 저 빼고 진행한 일이라 자기도 몰랐다고 딱 잡아 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박철우가 이성대에게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도 했었으니 이성대는 더 이상 박철우에게 책임을 물 수도 없었고요. 물론 김진아는 이성대 앞에서 박철우랑 통화로 사기꾼들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말만 꺼냈을 뿐 이성대에게는 그 어떤 말도 직접 하지 않았으니 이성대가 김진아를 물고 늘어질 수도 없었죠. 한편 판사 이한영 구회에서는 김진아와 한영이 과거 재판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진아의 아버지는 자해 공갈로 철거민들에게 특수 폭행 누명을 씌우는 용역 깡패였는데요. 한영의 아버지가 폭행했다는 그 남자가 바로 김진아의 아버지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예스건설 대표였던 장태식으로부터 돈을 받고 한영의 아버지를 폭행범으로 만드는데 가담했던 건데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김진아는 당시 한영 부모님의 고물상을 찾아와 사실대로 말하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자신이 공부를 하고 살아갈 수 있었기에 발길을 돌아섰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한영과 김진아가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한영은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폭행범이 되는 걸 묵인했고 김진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죄를 알고 있지만 묵인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은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학과 맞서 싸울 때 손발이 척척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강신지는 황남용을 대법관으로 만들고자 하면서도 한영에게 복수를 하라며 황남용의 아들 황태성의 취업 비리건을 던져줬습니다. 이건 강신진이 황남용을 길들이는 방법인데요. 황남용은 누가 봐도 대법관이 될 깜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배석 시절부터 황남용을 지켜봐왔던 강신지는 황남용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가 적당히 멍청해서 주무르기 좋은 상대라고 여겼기에 내 뜻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에 적합한 꼭두각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신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감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황남용의 아들 재판날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한영에게 황태성의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은 것도 모두 황남용이 똥줄이 타서 자기 목에 직접 목줄을 걸고 그 목줄을 강신진의 손에 쥐어주길 원해서일 거예요. 또한 강신진은 황남용의 아들 재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황남용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여 죽인다면 여론은 황남용을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동정표를 줄 것이고 그렇게 인지도를 올려서 대법관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10회 예고를 보니 황남용은 강신진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박강토마저 강신진을 믿으라는 말 이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들의 재판을 담당한 한용을 직접 불러 무죄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며 출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한용은 황남용에게 주먹을 날리며 기회는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답하는데요. 한영이 황남용에게 주먹을 날린 건 물론 사적인 복수이기도 하지만 강신진에게 이한영은 복수에 미친 자다, 복수만 보고 이 판에 달려들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꿍꿍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강신진은 이한영이 황남용에게 무죄 판결 압박을 받고 주먹을 날렸다는 얘기를 들은 후 한 대 치는 걸로 복수는 끝내고 황남용 아들에게 무죄를 판결하면 이번 기회에 진짜 권력의 정점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황남용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멈추는 대가로 더 큰 티켓을 한영에게 주겠다는 거였죠. 이후 한영은 강신진의 소개로 박강토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비밀 조직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한영은 전생에서는 강신진 뒤에 전 대통령 박강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이번 생에서는 송나연 기자 덕분에 미리 알게 됐고 강신진에 의해 수호제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한영이 박강토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원작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10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황남용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아들 황태성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켜 두었고 강신진은 곽순원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황태성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한영은 선수를 치기 위해 김진아 검사에게 연락했고 김진아 검사는 권순용이 움직이기 전 미리 황태성을 빼돌리는데요. 김진아가 황태성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휠체어에 앉아 병원에 빠져나간 뒤 향한 곳은 바로 석정호가 준비해둔 밀실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한영은 황태성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대법원장으로 밀고 있는 세력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며 황남용이 대법원장 후보로 있는 이상 당신의 목숨은 계속 위협당할 거라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는 살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너가 너의 죄를 스스로 폭로하면 그쪽에서 널 죽여도 너의 아버지가 대법원장이 될 일이 없으니 귀찮게 널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한편 강신진은 권순용이 황태성을 죽이는데 실패하자 언론을 이용해 황남용이 그동안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 황태성에게 살인청부업자를 보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사건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황태성의 재판이 있는 날 기사를 내보냈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시녀가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한편 황태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계속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법원장을 안 하면 안 되냐고 계속 매달렸으나 황남용은 내 지지 세력이 왜 그런 짓을 하냐며 지금 놈들의 뒤를 검찰이 쑤시고 있으니까 모두 잡힐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에 황남용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보다 대법원장이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서 채용 비리를 모두 인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황남용은 대법원장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당하고 한영의 계획대로 백이석이 대법원장이 되죠. 그럼 저는 판사 이한영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